안녕하세요. 1번 미국 주식입니다. 이더리움 2배 ETHU가 18% 상승하였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기관들은 이 종목을 매수 중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지나가는 행인님, 허성범님, 연애꿈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공지는 금요일 저녁 10시 반, 11시 반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우는 0.31%, 나스닥은 0.59%, S&P 500은 0.38% 하락하였습니다. 러셀은 0.14% 오르면서 약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제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좀 좋지 않았는데요. 테슬라는 1.58% 하락하였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크게 하락하였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1.15%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기에는 약간 지금 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약간 좀 빠지고 있는데요. 기관들은 지금 모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신나게 줍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졌을 때 주어가는 분할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빠졌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이 오늘 아침부터 테스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25년도부터 생산이 시작된다면 이건 아주 큰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매출 향상 그리고 EPS 상승에도 많은, 주가 상승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GDP는 2.8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3K로 215K보다 낮아지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괜찮고 지금 GDP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원개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2.8이 나오면서 물가도 어느 정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 앞으로도 결국에는 금리는 계속 인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리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EPS는 괜찮았고 매출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 12.25%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EPS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제 매출 부분에 약간 의심을 받고 있고, 이렇게 AI 매출이 조금 더 줄어든다 그러면 AI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 분야에 약간의 의심에 쌓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도 기업도 AI에 투자하고 있게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AI 관련 주식들 만약에 하락하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할 때 그때 어딘지를 보고 투자한다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좋은 소식인데요. 비트와이즈는 미국 증권거래소 SEC의 10개 주요 암호화폐에 포함하는 인덱스 ETF를 정식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런 코인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홀드하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현재 64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탐욕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매도의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풋콜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시점,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하기에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많이 오르고 지금 풋콜 옵션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하면 이때부터는 좀 위험하다는 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보시면 변동성은 낮아져 가지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플랫하게 갈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낮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쭉 상승 후에 약간의 조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있던 91K를 어느 정도 터치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7K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91K에서 상승 후에 지금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100K를 도전하느냐 마느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를 도전하고 간다면 위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후에 약간의 하락,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이럴 때 지금 3038 정도 되면 여기서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파, 2파, 3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파의 길이보다 3파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시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한 번 더 모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선인 3,400 정도까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한다면 위로 상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항에 걸린다면은 3,800
4800 정도가 걸릴 것 같고 4083 정도가 저항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항에 있을 때는 약간 단기적인 매도 또는 이때부터 약간 조정이 온다면 그때 다시 모아가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함께 보유하신 분들은 약 18%, 한 10% 이상 다들 수익을 거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100을 보시겠습니다. 나스닥100도 이렇게 상승 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토캐스틱을 보셔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점, 빠졌다 올라가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약간 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지선은 2663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빠진다면 2431 정도까지 온다면 여기서부터는 분할로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을 보시겠습니다. S&P 500도 마의 구간에는 6천 정도를 돌파하느냐가 중요했는데 돌파를 했지만 다시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S&P 500을 모아가신다, UPRO라든지 SSO를 모아가신다고 하신 분들은 21선인 5,900선 정도가 온다면 이때부터 다시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를 보시겠습니다. 다우가 어느 정도 상승해서 나스닥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우는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지금 좀 빠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다운은 일단은 21선 또는 이제 51선부터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51선이면 42,878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를 매수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42,800이 오는지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QQ를 보시겠습니다. QQQ도 지금 저항이 515불에 있다 했고 503불이 지지선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약간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03불 이하로만 터치하지 않으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스토캐스틱이 약간 빠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빠진다면 498 정도까지 빠지면 그때부터는 분할로 좀 접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QQQ입니다. TQQ를 보시겠습니다. TQQ는 85불의 저항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아예 못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80불대 오니까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7불이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 터치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77불 돌파하는지 좀 보시면 좋겠고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다면 75불 정도 이 선부터는 그래도 분할로 조금씩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75불부터 밑을 보고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TQQ도 괜찮게 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XA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상승 후에 다시 상승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헤드앤숄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까이 보셔도 이렇게 상승 후에 하락, 다시 상승 후에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 고점도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23불 정도 온다 이러면 이때부터 다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3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무리해서 들어갈 단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타기 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조금 길게 보시면 이렇게 실적이 발표한 후에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좀 빠졌고 지금도 실적 발표 후에 좀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 빠진다면 130불 그리고 127불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103불부터 지금 150불까지 올렸는데 거기에 중간선이 127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불을 어느 정도 터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진짜 많이 빠진다면 121불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지만 130불대에서 어느 정도 멈춰주고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모아가기 좋기 때문에 130불대 한번 바라보시고 121불대 이럴 때 좀 모아가시면 엔비디아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토캐스트도 여기서 지금 말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지점 잘 포착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D도 보시겠습니다. USD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엔비디아 발 그리고 반도체 발로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61불 이하로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요. 현재는 55불 선 저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반등하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55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불 때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쭉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가 좀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상승 추세를 보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들어가시면 좋겠지, 지금 약간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로 접근하기보다는 55불에 터치하고 올라가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상승 후에 다시 상승하고 지금 다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지만 약간은 빠져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330불대를 지켜주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밑으로는 310불, 303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310불부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310불, 303불은 좀 하셨다가 올라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면 테슬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좋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관들이 모아가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L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쭉 상승 후에 빠지고 다시 상승 후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빠진다면 18불대 그리고 17불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온다면 너무 많이 빠졌다면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불, 17불대 좀 기억을 해주셨다가 여기서 올리는지 올릴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태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IonQ를 보시겠습니다. IonQ는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형 모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30불대, 27불대 중요하다고 봤는데 30불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만약에 27불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모아가시기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상승 후에 이렇게 크게 빠졌고요.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48불 피보나치 되돌림 봤을 때 0.618에서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파, 2파, 3파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상승을 계속 해준다면 여기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많이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 여부를 보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100K를 뚫고 간다 그러면 마스도 결국에는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마스에 두 번째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가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가성비 있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 버튼 여기 있으니까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PC로 하시면 가입하기 훨씬 더 편하십니다. 아이폰에는 이 가입 버튼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C로 오시면 좋겠고요. 가입하신 분은 커뮤니티를 누르시면 11월에 오시면 카톡방 링크,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고요. 자세히 보기 또는 더 보기를 누르시면 거기에 링크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생란님이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에는 벌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의 의견도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